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아가 안 좋으면 아니면 충치가 있으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생방송만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생방송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그 질문이 좋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방송에서는 1시간을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못 찾아서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아보기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기가 용이해서 생방송 중에 중요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코멘트에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 중에서 중요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아니면 신장내과 전문의가 오늘 무슨 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리고 충치와 무슨 동맥경화증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빨인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의대 다닐 때는 충치와 동맥경화증이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000년을 넘어가면서 동맥경화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동맥경화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컨셉이 완전히 바뀌면서 충치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동맥경화증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임상 통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미국 의사학회지에 보시면 소아 청소년에서 EV 감염은 추후 성인이 되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몇 달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75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잇몸에 감염이 있는 사인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맥의 인티마라는 그 동맥 두께가 두꺼워진,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암시해주는 정보인데요. 이것을 보면 4가지 사인이 있을 때는 거의 2배, 195%의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층에서 추후 심혈관계 질환과 더욱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썩은 이가 왜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소아가 아니라 성인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클리닉스라는 의학학회지에 발표된 게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충치와 동맥경화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충치가 몇 군데 있었냐에 따라서 1개 미만에서는 아주 낮은데 점점 2개, 3개, 3.5까지 올라가면서 동맥경화증의 빈도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연관성을 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동맥의 벽을 잘라본다면 평평한 벽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동맥경화증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벽이 판판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굴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 굴곡이 뭐냐면 이쪽에 보면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백혈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벽에 침투를 하고 그 벽에서 네크로리코어라고 해서 그 백혈구가 작용을 하면서 괴사된 물질이 그 안에 쌓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마스트셀이라는 것과 합쳐서 파이브로캡을 만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터지면서 혈전이 일어나고, 그럼 순간적으로 혈관이 꽉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심장 혈관에서 일이 났다면 심근경색증을 유도를 하고, 그게 만약에 뇌혈관에 일어난다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다리의 동맥에 생긴다면 우리가 말초혈관장애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미국 영어로는 peripheral vascular disease and peripheral artery disease라고 이렇게 일컫는 혈관 질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충치가 이 동맥경화증을 만드냐면요. 충치는 결과적으로 이가 썩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잇몸 그리고 그 근처에 백혈구들이 지나가면서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났구나. 가서 박테리아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적들을 죽여야지 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싸울 기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흥분된 백혈구가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다른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뇨는 고혈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 반응이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이란 자체가 백혈구의 활성화가 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 빨리 와서, 당뇨가 있으시면 동맥경화증이 빨리 오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약이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라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들은 이 염증 반응을 캄다운 시키는,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당뇨 환자에서는 이 스타틴을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혈관이 손상이 돼서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만성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충치가 계속 지연이 돼서 팅팅 붓고 아픈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치과 의사를 찾으셔서 치아의 건강 상태를 꼭 유지하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